톡톡톡 매일 즐겁게 들어 행복한 생활 언제든 함께 나눠 숲속 마을 작은 도서관 이곳에서 모두 만나요. 동네 방네 톡톡. 진평숲속마을 이야기 채널 동네방네 톡톡은 지역 밀착형 방송으로서 구미시 강동지역 주민과 더불어 살아가는 삶의 이야기를 나누는 방송입니다. 구미 유일의 마을 미디어이고요. 동네방네 톡톡 진행자 김정락입니다. 동네방네 톡톡 14번째 시간 시작합니다. 우리 마을요. 여기 아까 했던 대로 세은씨 사는 마을, 우리 마을에 살고 있는 주민 한 분 모셨는데요. 백일동에 살고 계신 최승훈 주민입니다. 오늘은 최승훈 씨와 수다 떨어보겠습니다.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네, 우리 마을 주민들에게 네. 승훈 씨 소개를 부탁합니다. 네, 저는 백일동에 살고 있는 우리 마을 주민 최승훈입니다. 반갑습니다. 반갑습니다. 네. 우리 진평 미래타운에 살고 계신 이웃인데 그러죠? 네네. 근데 자주 못 뵀어요. 네, 밖에서 이제 왔다 갔다 일을 하다 보니까. 다 바쁘시니까. 네, 맞습니다. 맞아요. 네. 우리 마을에 살아보시니까 어떻습니까? 이제 제가 성인이 되면서 이제 결혼도 하고, 네. 네, 둘째 아이가 태어나면서 제가 진평동으로 이사를 오게 되었는데요. 어허. 네, 우리 진평 미래타운은 초등학교, 중학교, 고등학교와 같은 편의시설이 가까운 곳에 있어서 이제 신혼부부나 아이들이 있는 가정이 살기에는 매우 좋은 마을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편하게 하시면 돼요. 네, 신혼은 아니시죠? 신혼은 아닙니다. 그렇죠. 아이들 키우기에 딱입니다. 우리 마을이 또 숲세권이잖아요. 네네, 그 뒤에 맞습니다. 다 지금 보이는데 숲이고 한데 네, 어떻습니까? 그 여유 있는 삶, 건강한 삶을 위해서 마을 뒤에 뒷산이 있다는 건 참 좋은 것 같아요. 네네, 맞습니다. 뒷산에 올라가 보셨어요? 네, 올라가 봤습니다. 제가 이제 살고 있는 동이 백일동이다 보니까 네네. 바로 뒤편에 이제 바로 뒤에. 네네 산이 있다 보니까 음. 이제 사람들이 올라갈 수 있는 산책로도 조성이 잘 돼 있고 이제 맞아요. 가끔씩 저희가 아이들과 함께 한 달에 한 번 정도는 이제 등산을 하러 간다거나 이렇게 하고 있습니다. 좋은 아빠네. 아, 아닙니다. 근데 그 모습이 총각 같아. 그죠? 두 아이를 가진 아빠 안 같아요. 아, 네. 그러면 혹시 우리 마을에 네네. 그 공동체 활성화 단체 한울탈이라고 있어요. 네네. 혹시 알고 계세요? 들어보셨어요? 네, 들어봤습니다. 이제 아파트를 이제 제가 살고 있는 층이 고층이다 보니까 이제 왔다 갔다 엘리베이터를 타면서도 엘리베이터에 붙어 있는 그 광고지. 전단지, 네네. 전단지도 많이 봤었고요. 네. 이제 한울탈이라는 게 또 궁금해져서 한번 인터넷으로도 검색을 해봤었습니다. 아 네. 그래요? 네네. 뭐가 나오던가 그래요? 이제 아파트와 같은 공동주택에서 이제 마을 주민들이 행복한 마을을 만들기 위해서 이제 주민들이 직접 결성한 그런 이제 주민단체로 알고 있습니다. 아 인터넷에 그렇게 떠요? 네네, 맞습니다. 신문 보도, 언론 보도도 보셨어요 혹시? 이제 한울탈이라는 큰 단체 또 나왔었고요. 네. 이제 뭐 어디 방송을 하고 있고 마을을 알리는 방송을 한다 그런 걸로 알고 있습니다. 네. 제법 홍보가 됐네요. 네, 맞습니다. 그렇군요. 그러면 성훈 씨는 백일동 주민이시면서 네네. 어떤 일을 하고 계세요? 이제 저는 이제 동물보호단체인 사단법인 반려동물 구조협회 대표를 맡음과 동시에 반려동물 구조협회 네, 맞습니다. 대표. 네네. 네. 그리고 이제 가까운 곳에 있는 구미시 반려동물 입양센터를 맡아서 네. 이제 시민들의 소중한 반려가족을 만들어주고 있는 센터장의 일을 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구미시 반려동물 구조협회 대표시고 네네. 구미시 반려동물 입양센터 센터장 네네. 바쁘시겠네요. 아, 아닙니다. 네. 우리 그 입양센터는 우리 마을에 네. 있잖아요. 네네, 맞습니다. 개소한 지 얼마 안 됐는데 개소하시고 굉장히 바쁘시겠어요. 네, 맞습니다. 이제 저희 반려동물 센터 같은 경우에는 2023년 네네. 4월 6일 날 이제 정식으로 개소를 했고요. 네네. 이제 지나가는 시민들께서도 이제 여기가 도대체 뭐 하는 곳인지 그치, 이제 길 가다가. 네, 궁금해 하시는 분들도 많이 계시고요. 음흠. 또 이제 소중한 반려가족을 맞이하기 위해서 이제 상담을 하러 오시는 분들도 뭐 봉사활동을 하고 싶어 하시는 분들도 많이 방문하고 계십니다. 근데 방송을 왜 이렇게 잘하세요? 아닙니다. 네. 박지하 우리 이경민 선생님 이후로 굉장히 잘하시는 분을 만난 것 같아. 그러면 네. 말씀 나온 김에 네네. 여기 있는 구미시 반려동물 입양센터 여기는 어떤 곳입니까? 이제 저희 구미시 반려동물 입양센터는 네.
이제 구미시 동물구조팀에서 구조한 아이들을 이제 보호하거나 이제 해평에 있는 유기동물 보호센터에서 보호 중인 아이들이 이제 10일간의 공고 기한이 끝나고 네. 이제 좀 더 좋은 환경에서 이제 좋은 가정으로 입양을 시키기 위해서 어허. 이제 위생 미용이나 이제 사회화 훈련 등을 통해서 이제 사람과의 공존을 하는 법을 배우고요. 예, 그리고 더욱더 원활한 입양을 위해서 도심 속에 지어진 동물보호 입양시설입니다. 유기된 동물을 네. 입양시키기 위해서 네. 임시 동안 보호하고 네네, 교육하고 네. 또 먹이는 그런 시설이다. 네네, 맞습니다. 그렇군요. 그러면 언제 개소했고 어디에 있습니까? 이제 저희 반려동물 입양센터는 2023년 4월 6일 날 이제 정식 개소를 했고요. 네. 이제 진평동 강동병원 아시죠? 네, 강동병원. 네, 강동병원 근처에 이제 진평 셀프 세차장이 있습니다. 네. 네, 셀프 세차장 맞은편에 이제 네. 위치해 있습니다. 아, 진평 셀프 세차장. 네. 광고 나갑니다. 셀프 세차장 사장님도 모셔야 되겠네. 그러면 네. 반려동물 입양센터에서 하시는 사업은 어떤 사업을 하고 계세요? 이제 저희 반려동물 입양센터의 주된 사업은 이제 매년 증가하는 이제 유기동물의 수가 많아지고 맞아. 이제 입양을 가지 못해서 이제 안락사나 이제 자연사 하는 개체가 많습니다. 안타까운 아이들이 많습니다. 이제 그러다 보니까 이제 입양 대기 중인 아이들이 이제 좀 더 빠르게 가족을 찾아갈 수 있도록 하는 사업을 주로 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이렇게 유기 동물을 데리고 와서 네네. 생명을 살리잖아요. 네, 맞습니다. 근데 만일 입양이 안 되는 경우는 어떻게 해요? 입양이 되게끔 최대한의 노력을 하고 있습니다. 최대한으로 네네. 그러면 그 반려동물 입양센터에는 어떤 동물이 오고 네. 또는 어떤 과정을 거쳐서 그 입양센터로 입양이 아니지 이렇게 센터로 오게 되나요? 네, 이제 저희 구미시 반려동물 입양센터에 이제 입소되는 아이들 같은 경우에는 이제 사람으로 인해서 버림을 받았거나 이제 학대를 받았거나 버림받거나 학대받거나 네, 치료를 어느 정도 다 마무리가 돼가는 아이들 같은 경우에는 이제 입양을 갈 준비를 하는 과정에 있다 보니까 그런 아이들이 이제 저희 반려동물 입양센터로 이제 입소가 되는고요. 네. 아이들 같은 경우에는 첫 번째는 이제 구미시 동물구조팀에서 구조를 하고 네. 이제 이 아이가 뭐 치료가 필요하다 아니면 입양이 바로 가능하겠다 뭐 공고 기한을 거쳐야 되겠다라는 판단을 한 다음에 네. 이제 반려동물 입양센터로 입소에 돼서 또 다른 이제 좋은 가정으로 이제 입양을 가는 곳입니다. 네. 그러면 이렇게 어디 신고가 들어오나요? 네, 맞습니다. 이제 저희 구미시 같은 경우에는 네. 24시간 긴급 구조 체계를 적용을 해서 24시간. 네, 그럼 맞습니다. 전화 오면 밤에도 가네. 네, 맞습니다. 이제 뭐 도로에도 위급한 아이들이 있을 맞아, 수도 그럴 있고, 수 있잖아요. 네, 가끔씩 이제 뭐 농번기 때는 이제 그물에 걸린 아이들도 있기 때문에 네, 그런 아이들도 이제 구조를 합니다. 그물에 걸렸다는 거는 네. 되게 반려동물 중에서 그물에 걸린 아이인가요? 반려동물 중에서도 이제 뭐 길을 잃은 아이들이 있기 때문에 가끔씩 뭐 집을 나온 아이들도 맞아, 있지 않습니까? 맞아. 네, 그런 아이들이 뭐 호기심에 의해서 뭐 산으로 갈 수도 있고 들러갈 수도 있고 그러다가 이제 그물에 걸리는 경우가 대부분 있고요. 네, 아니면 뭐 그렇구나. 우리 동네 주민 중에 한 분도 잃어버려서 막 네네. 밴드에 올려서 네, 이렇게 찾는다고 그러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반려동물 입양센터에 혹시 가보시라고 네, 거기에 그 베이비 박스가 있는데 네. 누가 이제 길 가다가 이렇게 넣어놨을 수 있으니까 네. 그렇게 했는데 돌아왔다 그래요. 다행히. 네네. 그래서 야 희한하다 이런 생각이 들었는데 그러면 최근에 반려동물 입양센터에 입양된 아니면 이렇게 뭐라 그래야 되나요? 보호된 네네. 어디 반려동물 중에서 어떤 에피소드가 있으면 하나 얘기해 주시죠. 네, 맞습니다. 많은 아이들의 소중한 반려가독을 이제 만들어주고 싶지만 특히 기억에 남는 아이가 있습니다. 네. 네, 이 아이는 이제 바로 드림이라고 하는 아이인데요. 이름이 네. 드림. 네네, 이름이 드림입니다. 드림이 꿈이라는 말인가? 네, 맞습니다. 네, 좋은 꿈을 가지라, 좋은 꿈을 꿀 수 있게 만들어주겠다라는 의미에 있어서 이제 드림이라고 이름을 지었는데요. 이제 이 아이의 견종은 이제 페더데일 테리어라는 견종입니다. 네. 이 친구는 이제 2022년 9월에 이제 저희 단체에서 구조가 되어서 이제 구조될 당시에는 정말 생명이 위급한 상황이었습니다. 이제 야생에서 살고 있는 너구리에게서 흔히 볼 수 있는 개선충이라는 피부병이랑 이제 심장상상충이라는 매우 심각한 질병에 감염이 돼가지고 좀 오늘 내일 하는 친구였는데 네. 이제 이 친구를 저희가 24시간 밀착 케어를 통해서 네. 치료를 하고 또 뭐 목욕도 시키고 약욕도 시키고 해서 6, 7개월의 기간을 거쳐서 이제 치료가 다 완료된 아이였습니다.
네, 뭐 사실상 보호되고 치료되는 데까지 약 9개월 정도의 시간이 있었고요. 네. 이 친구가 이제 피부병이 걸리다 보니까 음. 입양 문의가 단 한 건도 없었던. 그치. 좀 친구. 부담스럽죠. 네, 맞습니다. 이제 입양하시는 분들은 사실 좀 이쁘고 그치. 귀엽고 하는 분들을 맞아요, 또 맞아요. 많이 찾는 아이들도 있지만 그래도 또 어. 안타까운 아이들을 찾는 분들도 계셨는데 그 중에서 이제 저희 구미시 인이동에 살고 있는 주민께서 드림이의 이제 딱한 사정을 듣고 이제 5월 12일 날 네, 드디어 반려가족으로 네, 입양해 입양이 갔어요. 됐습니다. 오. 이제 최장 시간 치료 기간과 이제 보호 기간을 거치게 되다 보니까 정말 이제 기억에 남는 아이로 생각. 페트 테일 테리어. 네네 맞습니다. 테일 하니까 이 꼬리가 긴 모양이에요. 그렇죠. 네 꼬리가 있긴 하지만 네. 이제 견종마다 특성이 다 다르고 이제 어느 나라에서 살아왔는지 네, 그게 다르기 때문에 이름이 그래서 정해지니까. 네 맞습니다. 대단하네요. 근데 아유 아닙니다. 그러면 그 동안에 그 개를 거의 뭐 이렇게 뭐라 그래야 되나 간병했다 그러나 네 뭐 그렇네요 맞습니다. 보니까. 네, 간병의 입장입니다. 네. 훈훈한 입양이라고 할 수 있겠네요. 네. 우리 마을 주민 중에도 그 반려동물을 키우고 계신 분이 굉장히 많고 또 키우려고 하시는 분들도 있을 텐데요. 네. 그러면 네네. 반려동물을 키우고자 하는 분들에게 반려동물 입양센터에 오셔서 입양하시라. 여기 이제 우리 하나 걸었습니다. 사지 말고 입양하세요. 네, 했는데 맞습니다. 홍보를 좀 해주신다면요. 네, 저희 이제 구미시 반려동물 입양센터에 있는 아이들은 이제 누군가에게 버림을 받았거나 이제 학대당하던 아이들이 구조되어서 이제 보호 중에 있습니다. 네, 이 친구들은 누구보다 이제 소중한 가족을 기다리고 있습니다. 이제 보호 중인 친구들은 이제 여러분의 훌륭한 반려 가족이 되기 위해서 지금도 열심히 이제 훈련을 하고 사회화 훈련을 거치고 있고요. 네. 네, 우리 소중한 반려가족 이젠 사지 말고 입양하세요. 반려가족 사지 말고 입양하세요. 네. 가니까 새끼들도 있더라고요 보니까. 네, 맞습니다. 거기 와서 낳은 새끼. 네, 맞습니다. 그러니까 신기하기도 했어요. 그 밖에 뛰어노는 친구가 네, 엄마였어요. 됩니다. 네네. 그랬구나. 사지 말고 입양하세요. 좋은 슬로건인 것 같습니다. 요즘에는 애완견이라 하지 않고 반려견 이렇게 부르잖아요. 네. 설명을 좀 부탁드려도 될까요? 네. 이제 약 10년, 20년 전만 해도 보통의 어른들은 가축, 그렇죠. 아니면 뭐 애완견, 애완견. 마당개 이런 표현을 많이 했습니다. 네네. 이제 애완이라고 한다면 혹시 네. 어떤 생각이 드십니까? 애완 이러면 소유 뭐 이런 거죠. 소유하고 있다. 아니면 이렇게 인형같이 그냥 예쁜 하나의 살아있는 인형 뭐 이런 느낌. 네, 맞습니다. 이제 생명이라는 개념의 말보다는 네. 이제 물건 또는 장난감으로 취급하는 약간의 좀 뉘앙스가 있습니다. 네. 네, 이렇듯 이제 무다화 시대가 발전을 하면서 이젠 단순한 애완과 마당을 지키는 그런 수준에서 물건의 목적이 아닌 이제 사람과 함께 더불어 살아가는 가족과 같은 존재로 자리를 잡아서 이제 반려인과 반려견이라는 말을 이제 사용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요즘 반려인, 반려견 네, 이렇게 맞습니다. 부른단 말이죠. 네, 네. 어떤데 이게 영상 같은 데 보면 네. 동물이 사람보다 더 나은 게 있어요 보니까. 네, 맞습니다. 신기하기도 해 보면은. 네. 그래서 그러면 우리나라의 반려 인구가 얼마나 되나요? 네, 이제 최근 집계에 따르면 이제 우리나라 5천만 인구 중 약 30% 이상이 이제 반려 인구로 집계되고 있습니다. 많네요, 어마어마하네. 네, 맞습니다. 이제 약 1,500만 정도의 네. 반려 생활을 하고 있는 반려인이 있는데요. 네. 이제 저희 구미시 같은 경우로 본다면 이제 약 40만 인구가 되죠. 40만 인구 중에 30%라고 하면 이제 12만 명의 시민들이 반려인이라고. 반려인이다. 그러니까 네. 반드시 그 종류는 한 종류가 아닐 것이고 네, 뭐 다양한 강아지, 고양이 뭐 여러 가지. 우리 동네 저 앵무새 집에서 키우는 사람 있어요. 네, 네, 그 친구 집에 날아다녀요. 네, 웃겨요. 그렇죠. 앵무새 날려. 네. 신기하다 그랬어요. 이제 네. 그러면 우리나라에는 우리 동네에는 30% 같으면 1000세대 중에 한 300세대는 키운다 봐야 되네요. 네, 맞습니다. 야, 생각보다 반려 인구가 참 많습니다. 네. 그래서 저는 우리 동네에 그런 생각을 했어요. 한 30% 되면 더 많아질 거니까 네네. 각 동 앞에다가 산책하고 돌아오면 씻길 수 있는 세면대를 하나씩 만들자. 네, 맞습니다. 반려견 세면대. 네네. 어떻게 생각하세요? 보통 이제 산책하는 아이들 같은 경우에는 야외에서 쉬는 것보다는 이제 저희 아파트 저는 이제 제가 주민이다 보니까 아하. 에어건이 있으면 좋겠다.
아 입구에 네네. 시끄럽잖아 그건 또. 잠깐만 쓰면 되지 않습니까? 아니면 이제 특정 장소에 에어건이 있으면 좋겠다. 보통 여기 산책로 입구에 있어요. 에어건이 있지 않습니까? 네, 에어컨이 있어요. 네. 거기서 쏜다고 하더라도 아파트에 올라가는 데까지는 또 또 그러니까. 거니까 네. 어디 뭐 아. 경비실 입구라던가 아니면 경비실 옆에 있어요. 아 경비실 옆에 있습니까? 있어요. 네, 그건 제가 몰랐습니다. 네. 에어건이 있어요. 네네. 애들 와가지고 막 자기들 먼지 털고 이렇게 네네. 신발 털고. 그런 게 있으면 또 좋을 거라고 생각합니다. 네. 요즘엔 반려견 그 동반 아파트 이런 게 있잖아요 우리나라에. 네네 맞습니다. 비싸요. 비싸죠. 그 우리 이게 아파트 값을 올리려면 108동, 107동, 108동 이게 이제 그 반려견 동반 아파트다 여기는 이러면 우리 주민 중에도 이런 그런 분이 계셔요. 제일 먼저 물어본 게 이걸 물어봤대. 이 아파트는 반려견과 같이 살아도 됩니까? 물어봤대요. 네네. 그러니까 오케이 살아도 된다. 이래서 이사를 온 분이 계셔요. 네네. 충분히 이분은 다른 데 갈 수도 있는데 그런 그렇죠. 분이 계시더라고. 네. 그런 부분도 좋은 부분인 것 그러게요. 그러면 네. 주민들이 반려동물 입양센터에 가서 네. 이제 입양하려고 해요. 네. 그런 입양 절차가 어떻게 됩니까? 이제 가장 쉬운 방법은 저희 음. 입양센터로 방문하시는 첫 번째 방법이 있고요. 이제 두 번째 방법은 요즘에 다들 스마트폰도 이용하시고 네. 그다음에 컴퓨터도 이용을 하시다 보니까 이제 어플리케이션의 동물 보호 관리 시스템이나 동물 보호 관리 시스템 네. 들어가 받아서 네네. 네. 아니면 포인핸드라는 어플이 있습니다. 포인핸드. 네네. 포인핸드라고 하는 포인핸드. 어플인데요. 네. 네. 이제 이 어플에는 이제 각 지자체마다 이제 어허. 입양 대기 중인 아이들의 공고가 올라옵니다. 네, 그 공고를 보고 사진도 올라오겠네. 네 맞습니다. 아이들 사진도 같이 올라오고 이제 그 아이에 대한 뭐 특성이라던가 성별, 그다음에 나이 네. 이게 올라오기 때문에 그걸 먼저 본 다음에 음. 이제 해당 지자체의 입양 상담을 통해서 이제 입양을 하시면 되는데 입양을 하고 싶다 그래서 무조건 할 수 있는 건 아닙니다. 네. 이제 입양을 하기 위해서는 이제 적절한 입양 상담과 이제 반려동물 입양 전 교육을 또 수료를 하셔야 되고요. 입양 전 교육. 네, 맞습니다. 이제 충동적으로 아이를 입양하고 싶다고 해서 이제 바로 입양할 수 있는 부분은 아니고 입양하실 분의 경제적 사정이나 입양될 아이가 살아갈 환경 등을 이제 입양 상담 시 몇 가지 심사를 통해서 이제 입양이 가능한지 판단을 하고 입양을 할 수 있습니다. 책임을 져야 된다 이 말이에요. 네, 맞습니다. 어쨌든 먹이는 책임, 재우는 책임, 네네. 교육하고 같이 사는 책임을 그렇죠. 져야 된다. 네네. 그런 자격이 되느냐는 것을 상담을 통해서 알아봐야 된다 이 네, 말이죠. 맞습니다. 네. 근데 이제 그 애플리케이션 안 하더라도 입양센터에 직접 가서 네. 우리 센터장님 뵙고 그렇게 입양을 해도 되네요. 네, 맞습니다. 네. 혹시 여러분 중에 반려견 사지 말고 입양하세요. 사지 말고 입양하시기 바랍니다. 네. 가셔서 반려동물 입양센터에 가시면 되겠습니다. 그리고 올해 되었는데요. 네. TV에서 당신은 그때는 애완견인가 기억이 가물가물한데요. 반려견을 키울 자격이 없습니다라는 프로그램을 본 적이 있어요. 제가. 근데 이제 우리 주변에 보면 정말 반려견을 금방 말씀하신 것처럼 키울 자격이 없는데 네네. 키우는 사람이 있는 것 같습니다. 반려견을 함께 사는 사람이 반려견과 함께 살 때 반드시 지켜야 할 일을 패티캣이라고 말씀하셨어요 그때. 네, 맞습니다. 특별히 아파트나 다세대 주택은 우리가 30%가 반려동물과 함께하면 300세대인데 700세대는 반려동물이 없거든요. 네네. 그럼 공존하려고 하면 네. 300세대 반려동물 가진 분이 잘해야 돼요. 그렇죠. 지켜야 할 네. 혜택이 있습니다. 그래야 그분들을 보고 또 반려동물을 저 재밌구나, 네네. 좋구나, 행복하구나. 내가 좀 쓸쓸한데 또는 내지는 또 함께 하는 게 정말 우리 삶의 질을 높이구나 네네. 하는 걸 알고 할 건데 네. 그러지 않고 패티켓을 잘 안 지키니까 아유 뭐 이런단 말이에요. 그렇죠. 이제 좀 거리감을 두게 되고 그렇게 네. 되죠. 네. 그러니까 입양센터 우리 센터장님께서 말씀하시는 공동주택에서의 패티켓 네. 말씀해 주시면 이제 우리 반려인들이 반드시 지켜야 할 패티켓이 있습니다. 대표적으로 이제 5가지 정도가 되는데요. 이제 첫 번째는 이제 반려인의 같이 생활하는 반려견과 외출 시에는 이제 목줄 그리고 또는 가슴줄과 인식표를 꼭 착용하셔야 됩니다. 반드시 목줄, 네. 그다음 인식표를 반드시 착용해야 된다. 네, 맞습니다. 혹시 잃어버렸을 경우에 그렇죠. 찾을 수 있도록. 네. 두 번째는요. 두 번째는 이제 2개월 이상이 된 아이는 이제 시군 구청 또는 동물 등록 대행 기관에 네. 동물 등록을 하셔야 됩니다. 반드시 동물 등록을 하라. 네. 네. 세 번째는 이제 가끔씩 맹견을 이렇게 같이 생활하시는 분들이 맞아요. 있습니다. 이제 이 분들은 법정 교육을
필수로 이수를 하셔야 됩니다. 법정 교육이 있어요? 네, 맞습니다. 오. 이제 면견을 소유하신 분들께서는 네. 혹시나 모를 사고를 대비해서 이제 책임보험을 또 의무적으로 가입을 하셔야 됩니다. 아, 이거 쉽지 않네. 책임보험도 들어야 되네요. 네, 맞습니다. 그다음 네 번째는 네, 그리고 네 번째는 저희 아파트와 같은 이제 엘리베이터가 있고 이제 공동주택 같은 건물 내부의 네. 공용 공간에서는 반려견을 안거나 이제 목줄의 목덜미 부분을 꼭 잡아주셔야 됩니다. 목덜미를 잡아야 된다. 네, 목덜미라고 하면 조금 단어가 조금 셀 수가 있는데요. 이제 안아주는 게 가장 좋은 방법입니다. 엘리베이터를 탈 때는 안아줘라. 승강기 네네. 탈 때는 그렇죠. 가끔 뉴스에 보면 이 목줄이 그렇죠. 사고 나는 경우 네, 영상들이 맞습니다. 나오잖아요. 네. 그다음 다섯 번째는요. 이제 마지막으로 다섯 번째는 네. 정말 중요한 패티켓입니다. 반려인들이 절대 잊어서는 안 되는 패티켓인데요. 이제 반려견과 같이 함께 외출 시에는 배변 봉투를 꼭 챙기셔야 됩니다. 배변 봉투를 꼭 챙겨가라. 네. 가방을 하나 들고 가야 돼. 그렇죠. 예, 네. 맞습니다. 이제 반려견과 외출 시에는 반려견이 언제 어느 때에 배변 활동을 할지 모르기 모르니까. 때문에 네, 네. 그 배변을 꼭 가지고 오셔야 됩니다. 네, 만약에 이제 예를 들어서 저희 아파트가 300세대가 반려인이라고 하셨는데 네. 그 반려견이 한 번 배변을 하면 약 300곳에 그렇지. 배변이 있다고 생각하시면 네, 네, 되고요. 네. 그렇기 때문에 난리 나지 뭐. 네, 그러면 난리 나겠죠. 네. 그렇기 때문에 꼭 이제 자신 반려견의 배변은 반려인이 꼭 챙기셔야 됩니다. 지금도 난리 나요. 지금도 저녁에 보면은 이게 네. 산책을 많이 나오는데 네, 네. 뭐 수풀에 이런데 그렇죠. 네. 그냥 배변을 그냥 두고 들어가는 분이 진짜 많아요. 그거는 꼭 네. 그분들이 네. 이제 다른 주민들과 그리고 반려인과 반려견 그리고 모든 동물들과 공존을 하기 위해서는 꼭 필요한 패티켓입니다. 맞아요. 동물하고 공존하는 것도 중요하고 이웃과 공존하기 위해서 네. 나의 행복 때문에 다른 이웃에게 피해를 주지 않아야 되는데 그렇죠. 네. 너무 나의 행복만, 나의 편리함만 추구하다 보니까 온 동네가 똥이야. 그게 나들이고 가면요. 네. 아침에 일찍 가보면 나들이고 온 주변에 똥이야. 그게 그렇죠. 밤에 데리고 와가지고는 그렇게 가버려요. 그냥. 밤이니까 또 안 보이니까. 네, 네. 그리고 또 이제 오줌을 누면 또 그런 얘기를 하더라고요. 이 물 스프레이를 반드시 가지고 다녀라. 네, 네. 그래서 그 소변을 보면 거기다 물 스프레이를 뿌려줘야 네, 네. 이게 증발해서 냄새가 안 그렇죠. 난다거든요. 네, 맞습니다. 네. 그런 부분도 있고 보통의 반려인들 같은 경우에는 이제 스프레이를 잘 안 들고 다니죠. 그러니까. 네, 그러다 보니까 이제 뭐 그냥 발로 이제 슥슥 이렇게 네. 묶거나 네. 하는데 이제 어느 정도의 조금 지식이 있고 또 다른 분들도 생각하고 서로를 배려하시는 분들 같은 경우에는 스프레이를 가지고 뿌리시는 경우도 있습니다. 맞아요. 그래야 날아가고 냄새가 안 나는데 네. 그렇게 하는 사람들이 잘 없어요. 여러분들 꼭 기억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그 다음에요. 네. 그리고 이제 패티켓이라고 하면 반려견을 키우시는 분들만이 아닌 반려견을 안 키우시는 분들, 비반려인이라고 하죠. 비반려인들께서도 지켜주셔야 할 패티켓이 있습니다. 아, 그렇죠. 네. 비반려인들께서는 이제 먼저 첫 번째, 요것도 약 5가지가 되는데, 네네. 네, 첫 번째는 저 친구가 이 반려견이 이쁘다고 이렇게 눈을 빤히 이렇게 쳐다보시면 응시하지 마라. 네, 안 됩니다. 어. 이제 자칫 반려견 같은 경우에 공격의 신호로 받아들일 수 있기 때문에 네, 뻔히 이렇게 쳐다보는 보는 거는 안 좋다. 네, 응시하지는 마시고 이렇게 흠칫흠칫 아이고 이쁘다 이렇게 이 정도만 하시는 게 좋을 것 같고요. 네, 두 번째는요. 두 번째는 정말 이쁘다고 해도 이제 함부로 만지면 안 됩니다. 만지지 마라. 네, 반려견한테 반려견의 주인 이제 반려인한테 먼저 동의를 구하고 만져도 돼요. 혹시 이 친구 제가 물어봐야 이쁜데 한번 이렇게 쓰다듬어도 되는지 한번 물어봐야 동의를 된다. 구하고 이제 만지는 게 좋고요. 네. 이제 세 번째는 반려견주의 동의 없이는 또 함부로 먹이나 간식을 주시면 안 되세요. 아, 그냥 함부로 주면 안 된다 이 말이죠. 네, 이제 사람 같은 경우에도 특정 음식에 대한 알러지가 있는 사람들이 있죠. 네, 강아지들도 마찬가지입니다. 네, 강아지들도 이 간식이 어떤 성분에 있느냐에 따라서 줬을 때 달라질 수 있지. 네, 그렇죠. 알러지가 그렇죠. 정말 심한 강아지들 같은 경우는 뭐 숨을 못 쉬는 경우도 있고 뭐 붉은 반점이 나는 경우도 있고 갑자기 쇼크로 인해서 뭐 사망하는 경우도 있기 때문에 함부로 먹이주지 마라. 네. 네. 그리고 네 번째는 갑자기 다가가거나 갑자기 소리치거나 음. 하는 행동은 자제를 해주셔야 됩니다. 갑자기 다가가거나 네. 소리치는 건 자제를 네, 해야 또 된다. 공격의 신호로 받아들일 수 있기 때문에 이제 물릴 수도 있고 또 다른 사고 흥분할 수도 있고 하니까. 네. 네. 다섯 번째는 다섯 번째는 이제 누군가에게는
정말 소중한 존재일 수 있습니다. 진짜 소중한 존재더라고요. 네, 정말 가족과 같은 가족보다 더 소중한 존재일 수 있기 때문에 네. 그 친구들한테 불쾌한 언행은 삼가해 주시는 게 좋습니다. 함부로 대하지 마라 이 말이죠. 네, 맞습니다. 맞습니다. 꼭 지켜야 하고 또 반드시 우리가 기억해야 하는 패티켓 같습니다. 금방 센터장님 말씀하신 이것만 서로가 잘 지켜줘도 네, 우리 이웃끼리 분쟁이나 싸움이 많이 줄어들 것 같아요. 정말 많이 줄어듭니다. 소리 난다고 싸우고 그러거든요. 네, 맞습니다. 막 그다음에 뭐 틀 날려 가지고 뭐 난리 법석을 피운단 말이에요. 네, 그러니까 그런 것들 자기가 정리를 좀 잘해주면 되는데 그렇죠. 이웃에게 네. 좀 안타깝습니다. 우리 빨리 그냥 후다닥 진행해 왔는데 말씀 잘하시네. 근데 시간도 금방 가네. 그죠? 네, 맞습니다. 사지 말고 입양하세요. 네, 저 물 혹시 한 잔? 물 한 잔 주세요. 여기 있습니다. 이거 제가 마시게. 물 한 잔 주셔요. 뭐 그 종종 나오셔서 그 이런저런 얘기 하셔도 좋을 것 같아요. 네, 알겠습니다. 네. 언제든지 초청만 해주신다면. 예, 아니면은 뭐 그런 거 있잖아요. 우리 그 정규적인 방송 제가 조금 원하는 부분이 한 달에 한 번씩 뭐 이제 이래가지고 우리 마을 주민분들의 불편한 사항들이 있으시죠. 반려인들이 불편한 사항, 아하. 비반려인들이 불편한 사항들을 조금 뭐 행동 교정이라던가 네. 이런 것도 조금 할 수 있는. 네. 좋네, 그 좋네. 그래서 뭐 아니면 뭐 한 달에 한 번씩 너무 빠르면 한 두 달에 한 번씩이라도. 네네. 그러니까 그걸 받아서 이게 우리 댓글에 다십시오. 네. 그 좋네. 혹시 여러분 중에 그 반려동물을 키우시다가 특별히 반려견을 키우시다가 문제가 있거나 또는 궁금한 점이 있으면 댓글로 달아주시면 우리 다음에 센터장님하고 같이 Q&A 시간 네. 갖도록 그렇게 하면 좋을 것 같습니다. 동네방네 톡톡 방송 해보시니까 어떻습니까? 처음엔 솔직히 떨렸습니다. 다 그래요. 저도 그래요. 네. 늘 해도 그래요. 떨렸었고 이제 보통의 저희가 방송에 나오는 부분은 어디 뭐 동물 학대가 일어났다, 현장 취재를 한다거나, 좀 뭐 부정적인데. 네, 추적 방송을 한다거나 어. 이제 그런 쪽으로 이제 대부분의 방송사에서 그쵸. 나와서 촬영을 했었는데 네. 이렇게 이제 저희 입양센터를 직접 소개하고 음흠. 또 우리 진미동에서 진미동을 소개하는 방송이 그리고 그 방송 자체를 우리 마을 주민이 직접 만들고 있다는 것에 정말 놀랐습니다. 놀랍죠. 네. 놀랐으면 점심을 사셔야 되는데. 언제든지. 네. 네. 이제 이렇게 우리 마을 이야기가 네. 이제 정말 좋은 취지에서 이제 우리 진평숲속 마을 이야기가 더 많은 시청자분들께 알려져서 좀 즐겁고 네. 좀 더 재미있는 행복한 마을 이야기가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구독과 좋아요, 네. 댓글, 알람 설정. 네. 감사합니다. 동네방네 톡톡은 지역 주민과 함께 살아가는 삶의 이야기를 나누는 수다 떠는 방송입니다. 유튜브 채널 진평숲속마을 이야기 검색하셔서 찾아보시면 다양한 프로그램을 시청하실 수 있습니다. 특별히 바쁜데도 시간 내주셔서 감사드리고요. 네. 우리 애청자들에게 네. 3번 카메라 보시고 센터장님 마지막 인사 한마디 해주시죠. 네. 오늘 이렇게 이제 우리 마을 주민들에게 이제 우리 입양센터를 소개할 수 있는 방송에 초대해 주셔서 감사드립니다. 이제 구미시 반려동물 입양센터는 반려인과 그리고 비반려인 시민 누구나 방문이 가능하도록 이제 운영되고 있습니다. 네. 이제 우리 마을에 계신 반려인들께서도 반려 생활을 하면서 애로점과 문제점이 있으시거나 반려동물에 대해서 궁금증이 있으시다면 언제든지 방문하셔서 상담을 하실 수 있고요. 또 그리고 새로운 반려가족을 찾고 있는 우리 주민들이 계시다면 제가 최선을 다해서 누구보다 소중한 가족을 만들어 드리겠습니다. 네. 사지 말고 입양하세요. 사지 말고 입양하세요. 네, 감사합니다. 네, 여러분 사지 말고 입양하시기 바랍니다. 입양할 생각 없어요, 세현 씨? 제 집엔 강아지 2마리나 있어. 자녀 강아지 2마리. 동네방네 톡톡은 생각보다 여러분 가까이에 있습니다. 우리 마을 주민 모두에게 활짝 열려 있는데요. 언제든지 가슴 뜨겁게 여러분을 맞이하겠습니다. 다음 방송 게스트는 경기재생에너지진흥원 김현권 원장입니다. 요즘 기후 위기 시대라 그러잖아요. 온난화가 진행되고 뭐 다양한 우리 기후 위기에 직면하고 있습니다. 또 특별히 지구촌 사람들이요.
이 지하수를 너무 많이 뽑아 사용해서 지구의 자전축이 많이 뒤틀려 있다 그래요. 이게 아마 환경에 미치는 영향이 엄청 클 것이다 라고 보도하는 것을 봤습니다. 그래서 김형권 원장을 모시고 자연환경과 재생에너지에 관한 이야기를 나누어 보겠습니다. 혹시 궁금한 점 있으신 분은 댓글로 질문이나 의견을 남겨주시면 방송에 참고하겠습니다. 게스트 최승훈, 시그널 음악 김주영, 촬영 김미승, 최세은, 그리고 MC 김정락이었습니다. 여기는 진평숲속마을 작은 도서관 스튜디오입니다. 애청해주신 여러분 감사합니다. 우리 2번 카메라 보고 인사할까요? 네. 손을 드시고. 네.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고맙습니다.